네, 반갑습니다. 퇴직심리학교와 최환규입니다. 이제 퇴직자분들이 대부분 다 이 노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제 제가 만난 분들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다 돈을 걱정을 하는 거지, 내가 이제 어떤 그 신체나 심리에 대한 이게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게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제 가족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 집에서 매일 저녁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을 때, 저희 이제 장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장모님이 저보다 이제 30살이 많으시고, 저희 이제 첫째가 저보다 이제 30살이 적은데, 장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모님 하는 행동하고 저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억울한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저보다 30세가 많으신 분하고 저하고 이제 비슷하게 취급을 지금 하는 거 보면, 저는 억울한데, 사실은 이제 애 입장에서 보면 이제 비슷하면 사실은 이제 비슷하다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준을 내가 지금 내 기준으로 지금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내가 30년 전에 가족들한테 미쳤던 아니면 이제 내가 했던 행동하고 지금 행동하고 분명히 이제 달라지는 거는 저도 인식을 하는 게, 저도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제 물어보는 게 늘어났습니다. 아, 우리 그때 거기 가서 뭘 했지? 이런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제 기업체에서 그 대기업 같은 데서 이제 하는 게, 50이 넘어간 사람은 임원으로 잘 발탁을 지금 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IT 업종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심한데, 사실 우리가 이제 노화하는 과정을 지금 보게 되면 나이가 들면 지혜는 분명히 지금 넓어집니다. 세상을 보는 어떤 시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넓어지지만,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다든가 아니면 순발력 있게, 아니면 이제 굉장히 그 위험 상황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헤쳐나가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 분명히 이제 뛰어나다. 자,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해야 될 일, 그 다음 이제 나이가 이제 상대적으로 어리고 뭔가 지금 그 인지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이제 해야 될 일을 구분을 지금 하다 보면, 역시 이제 판단력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사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뛰어나고 이제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을 이제 발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떤 지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니까 조금 더 실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해달라, 뭐 이렇게 지금 영역을 좀 나누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아니면 뭐 얼마 전까지 왜 지금 젊은 사람들만 저렇게 이제 발탁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불만이라든가, 야, 저렇게 하면 좀 차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약간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이해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부터 이제 뭘 준비를 해야지 이제 가족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이론보다는 저희 어머니, 그 다음 이제 저희 장모님, 그 다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서 이제 겪었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때 가족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기능이 이제 떨어진, 그러니까 퇴직자가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진 나하고 같이 삶을 사는 가족들이 이제 불편한 걸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를 몇 년 이제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억력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이제 좀 다쳐갖고 외과 어떤 수술이 필요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한 거에 대한 기억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제 간병인을 붙여놔도 낯선 장소지 않습니까? 병원은 낯선 장소를 탈출을 하려고 하는, 계속 이제 그런 시도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무리 지금 붙잡아놔도 자꾸 이제 어머니가 이 병원을 밖을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보호자를 부르더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모시고 이제 나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모시고 이제 다른 병원에 잠깐 입원을 시키면서 이제 치료를 마저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다시 이제 어머니가 또 수술이 필요했는데, 그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려고 지금 물어보니까 그 병원에서는 못 받는다고 그렇게 지금 해갖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어머니 간병을 이제 3일, 4일 동안 꼬박 지켰는데, 사실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머니 퇴원 직전까지는 정말 어머니가 한 얘기 또 하고 무리한 얘기 요구를 또 해도 정말 잘 들어드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퇴원 수속을 하면서 약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 보통 이제 약을 받을 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가 어머니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지금 했는데, 고세를 못 참고 이제 어머니가 어디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어머니가 자리를 떴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 4일 동안 사실 이제 저는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인 거죠. 뭐 정말 하루에 한 번 저녁 먹을 때 빼놓고는 계속 이제 어머니하고 24시간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아니, 좀 붙어 있으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돌아다니시냐고 그렇게 이제 화를 지금 냈던 게, 지금도 이제 사실 좀 후회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떤 기억력 감소로 인해서 뭔가 지금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을 지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다가 똑같은 얘기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그것도 시간을 한 서너 시간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10분, 20분 단위로, 내가 밥 먹었냐, 오늘 며칠이냐, 지금 몇 시냐, 이렇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짜증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한 번 물어봤는데 왜 넌 지금 화를 내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만약에 이제 30년 지난 다음에 내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아니면 이제 좀 더 일찍 치매가 온다고 하면, 내가 지금 저렇게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인지 기능을 어떤 식으로 이제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가족들하고 정말 잘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이거에 대한 생각도 지금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진 분들하고 이제 외출이나 어떤 외식이나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가족들의 부담이 많이 지금 뒤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준비하세요. 이렇게 지금 하면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계속 지금 식구들이 붙어갖고 지금 하는데, 사실은 집에서 이제 계속 직장 안 다니고 붙어갖고 어머니를 케어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본인 직장 다니는 것도 바쁜데 어머니를 지금 혼자 케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속 자체가 굉장히 지금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는 문제도 이제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어떤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지금 좀 하셔야 되는데, 내가 운동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생활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 건강 자체가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식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부실해지다 보니까, 다른 건강에도 분명히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약 복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치매 환자한테는 좀 인지 기능의 어떤 활성화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지금 이제 먹고, 아니면 이제 어떤 위장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이제 부수적인 그런 약도 이제 먹으셔야 되는데, 이게 약을 먹은지 안 먹은지를 구분을 지금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옆에서 이제 챙겨주면 아침, 점심 식사 후에 이제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내가 지금 아침 먹고 난 다음에 계속 지금 하루에도 이제 몇 개씩 이렇게 이제 드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학습이 돼갖고 이제 밥 먹으면 약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배고플 때마다 밥을 먹게 되면 약을 지금 복용을 지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약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이제 가득하면 약을 하나 드십니다. 그럼 이제 돌아서고 난 다음에 한 10분 뒤에 내가 약을 먹은지 안 먹은지 구분이 안 되면 또 드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그거를 지금 한꺼번에 이제 복용을 하셔갖고 문제가 돼서 이제 병원에 가서 위세척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아예 약 복용 자체를 이제 못 하시게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 혼자 계실 때는 약을 아예 복용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어떤 약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냥 가족들한테 이제 불편만 끼치는 건데,
약 복용 관련해갖고는 정말 이제 어떤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요한 문제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가족, 그 퇴직자가 이제 또 힘들어하는 또 하나 이유는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그 상황에 처하면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해결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해결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찾지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경우에 내가 정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맵고 짠 음식을 이제 가려서 먹는다든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뇨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바로 이제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을 지금 먹으면서 이제 오히려 건강을 지금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이제 계절에 맞지 않은 그런 옷을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추우면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더우면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감각 자체도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좀 춥게 입어갖고 이제 뭐 감기에 걸린다든가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그래서 누가 옆에서 정말 이제 케어해주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판단력이 떨어졌을 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재정 관리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을 지금 하시고 나면 대부분 다 뭐 지금은 이제 퇴직 일시금을 받아갖고 뭐 한 분보다도 어떤 연금을 받거나 이제 이렇게 사시는 분도 많은데 이 돈 관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법적으로 이제 후견인 제도가 있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자식이 그 후견인을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돈을 지금 노리는 가족들이 또 다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한테 후견인을 지금 하게 되면 또 나머지 가족들이 반발을 하면서 이 가족 갈등을 또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퇴직자한테 이제 재산을 노리는 그런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퇴직자가 이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았을 때 그 자녀한테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자녀한테 어떤 그 돈을 줬을 때 자녀가 이제 사업을 뭐 그 돈을 받아갖고 이제 사업을 성공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사업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이 퇴직자 입장에서는 누가 날 돌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모아놓은 돈도 지금 이제 사라지게 되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그 돈을 받지 못한 나머지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돈을 지금 받지도 못한 내가 왜 어머니를 지금 저런 상태의 어머니를 모셔서 지금 이렇게 불편을 겪게 만드느냐 이런 불만이 생기면서 정말 이제 가족 간에 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례를 지금 많이 이제 경험하면서 퇴직하신 분들은 뭐냐면 가족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뭔가 지금 나한테 잘해주면 가족 중에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쟤는 또 내 돈을 노리기 위해서 저렇게 잘해준다 이렇게 정말 그 진실을 왜곡되면서 어떤 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을 받으면서 누가 지금 자기 부모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하고 관계도 서먹해지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지금 그 돈도 돈이지만 정말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정신 건강을 아니면 이제 이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퇴직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퇴직 후에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돈보다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이 정신 건강, 심리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돈보다 먼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인지 기능을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그거를 지금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노력을 지금 하셔야지 그나마 지금 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신체 건강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 노후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가족들한테 폐는 끼치지 말고 가족들이 나한테 지금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만들어 주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그런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